오늘은 특별하게 뒷자리에서 내려봤습니다. 만약 주변에서 여러분들에게 나 처음으로 수입차 한번 타보려고 해, 수입 중형 세단 하나만 좀 추천해줘 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은 어떤 차를 추천하시겠습니까? 저희가 오늘 추천한 차량은 바로 볼보의 S90입니다. 지금 보신 차량을 합리적인 가격으로 빠르게 출고받고 싶다면 오늘 소개해드릴 모델은 바로 볼보의 S90인데요. 대표적인 경쟁 모델로 본다면 BMW 5 시리즈 그리고 벤츠의 E클래스가 있을 겁니다. 우리가 보통 럭셔리 중형 세단 한다면 6천만원대 이렇게 보통 고민을 하게 되는데 바로 6천만원 초반에 구매할 수 있는 가격입니다. 경쟁 모델들보다 가격이 저렴해서 국산 소비자들 또한 많이 눈여겨보는 차량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실제로 구매할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BMW보다 오히려 구매 가격이 더 높은 모델이 바로 S90입니다. 어떻게 이렇게 되느냐? 아무래도 할인 때문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S90을 선택하는 오너들은 6개월이라는 그 긴 시간, 아니죠, 6개월 이상일 수도 있습니다. 그 시간들을 기다려가면서 이 차량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어떤 장점이 있는지 한번 자세하게 살펴보시죠. 볼보 디자인 그냥 뭐 밋밋하지 뭐 특별한 거 있나? 라고 얘기하시는 분들은 요즘 볼보를 자세하게 보지 않으셨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볼보, 우리가 보통 차량을 봤을 때 멋있다, 멋이 없다는 그 차량이 보여주려고 하는 브랜드의 개성도 있겠지만요, 그냥 첫눈에 그 차량에서 내리는 오너를 봤었을 때 멋있는지 뭐도 없는지 바로 하차감을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전면에 아이언 마크와 어우러진 이 역조 그릴부터가 시작입니다. 보통 그릴이 역조를 보통 하지 않죠. 보통 일반적으로 평평하게 또는 또 앞으로 볼륨감을 살려서 볼록하게도 합니다. 이제는 헤리티지가 된 토르의 망치를 형상화한 헤드램프, 보시면 지금 살짝 본넷이 덮고 있는 거 보이시나요? 이거 트렌드죠. 본넷이 헤드라이트를 살짝 위에서 덮는 트렌드. 그 다음에 뭐 본넷 커팅 라인 평범하지 않느냐, 근데 잘 보시면은 좀 더 볼륨감 있게 형상화하면서 단지 여기서 그냥 커트를 한 게 아니라 아래쪽까지 내려오는, 아래쪽으로 내려가시면 바로 이런 가니쉬들에 대한 포인트들도 단조로움이 아니라 굉장히 멋을 내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자세하게 보지 않으면 그냥 툭 잘라놓은 좀 무성의한 차처럼 보실 수도 있을 겁니다. 하지만 이 차량에서 내리는 오너들이 되게 깔끔하고 멋있고 좀 트렌디해 보이는데 라고 여러분들이 느낀 이유는 바로 이런 디테일들이 모두 다 합쳐져서 멋스럽게 보이기 때문일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볼보의 차량의 외관 디자인은 굉장히 멋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우리만의 장점, 5 시리즈 E클래스를 압도하는 이 큰 차체가 이 차량의 가장 큰 장점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차가 큰 만큼 그 측면에서 보이는 어떤 그 우아함, 고급스러움은 좀 더 배가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차가 5m가 넘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휠베이스가 굉장히 길게 보이시죠? 휠베이스가 무려 3m입니다. 3m. 휠도 20인치가 넘거든요. 무려 20인치. 플래그십 세단에 어울리는 최상의 디자인, 화려함을 갖추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개인적으로 가장 멋있는 디자인 포인트라고 생각하는 부분은 바로 이 후면부인데요. 테일램프의 라인들과 어우러져서 굉장히 층층이 이루어져 있는 이 후면부 디자인이 한 곳 하나 쉽게 넘어가지 않고 굉장히 디자인에 충실했구나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후면부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서 우리가 좀 주의 있게 보실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B6, 그 다음에 AWD. S90은 파워트레인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데요. 바로 B5와 B6입니다. B5는 두 가지 트림, 그리고 B6는 단일 트림으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리뷰 차량 B6 단일 트림이고 인스크립션입니다. 그리고 인스크립션은 바로 올휠 드라이브 장착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B6 인스크립션 단일 트림의 가격은 7,090만 원입니다. 네, 지금부터 실내를 보여드릴 텐데요. 실내를 보시면 매력적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을 겁니다. 하나씩 살펴보시죠. 전동 트렁크 적용되어 있고요. 키를 가지고서 모션으로 온오프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진짜 편하거든요. 짐을 들고서
뒤에서 3초 동안 서 있거나 또는 비좁은 공간에서 얼려서 이런 데가 막 찌그러지고 이런 걱정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네, 트렁크 공간을 한번 보실 텐데요. 5m가 넘는 차량을 기준으로 봤었을 때는 트렁크는 그냥 쏘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중형 세단의 트렁크 정도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5m가 넘는 전장의 어떤 특화된 부분은 전부 다 2열에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깊이가 이 정도까지, 그래서 손을 뻗으면 짐을 이렇게 뺄 수 있는 정도. 그 다음에 폭은 트렁크 양쪽에 어떤 홈이나 이런 부분들이 없기 때문에 아마 대각선으로 골프백을 간신히 넣을 수 있는 정도의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2열에 탑승을 해봤습니다. 183인 제 키를 감안해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운전석이 제가 운전을 하고 온 그 시트 포지션 그대로입니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걸 감안하고 봤었을 때 말씀 안 드려도 아시겠죠? 하나, 둘, 셋, 네. 엄청난 휠 베이스는 바로 2열을 위해서 존재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리를 충분히 꼬을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넓은 공간을 가지고 있거든요. 이 부분이 바로 경쟁 모델을 압도하는, 특히 국내 소비자들을 당기는 그런 매력이 아닌가 싶습니다. 꼭 2열에 한번 앉아 보셔서 경쟁 모델들과 어떤 공간적인 차이가 있는지를 꼭 한번 느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90에는 VIP 상석이라고 할 만한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습니다. 먼저 전동 서커튼, 그 다음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묵직하고 다양한 기능을 담고 있는 암레스트를 빼놓을 수가 없는데요. 훌륭해 보이시죠? 우드가 적용된 것부터가 벌써 좀 남다르다 보실 수가 있고요. 기능은 사실 특별한 건 없습니다. 예. 컵홀더를 딱 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는 거. 그리고 이 부분 굉장히 부각되어 있거든요. 중앙 인포테인먼트와 이어져서 이 부분까지 뭔가 길쭉하게 이어져 있는 이 부분이 굉장히 럭셔리하고 좀 사치스럽다 까지 느껴질 수 있는 그런 디자인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는데요. 볼보는 4존을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운전석, 동승석 뿐만 아니라 뒷좌석의 각 좌석도 자기에게 맞는 온도를 조정할 수가 있는 게 바로 이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편의상 송풍구, 아까 말씀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B필러에도 송풍구가 있다는 것도 경쟁 모델인 중형 세단들과 차별화되는 그런 포인트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좀 전에 다리를 꼬았는데 사실 살짝 불편하게 꼬은 것 같죠? 동승석에 탑승자가 없다면 워크인 디바이스를 뒷좌석에서도 조절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조절을 하고 나면 제가 네. 7천만 원에 모두 누릴 수가 있다, 또는 6천만 원에도 가능하다라는 부분이 진짜 강력한 매력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아쉬운 부분도 있죠. 분명히 2열 시트를 좀 더 각도를 좀 더 편안하게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그런 아쉬운 부분. 그냥 기본적인 스탠다드 중형 세단의 2열 각도라고 생각을 하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약간만 더 눕혔어도 굉장히 편하지 않았을까. 1열에 앉아봤습니다. 비슷하다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겠지만 물론 맞습니다. 예, 볼보의 디자인은 전체적으로 비슷하다 하지만 플래그십 세단답게 더욱더 디테일하고 고급 소재들이 훨씬 더 많이 사용되어 있다. 전체적인 느낌은 굉장히 고급 차에 내가 앉아 있구나, 이런 느낌들을 느끼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내가 지금 보는 이 시점의 어떤 감동이 3년, 5년, 10년까지 이 차량을 소유하면서 계속 똑같은 어떤 디자인적 아름다움을 느끼지 않을까. 그 부분이 바로 스칸디나비아 디자인의 최고 장점이 아닌가 싶습니다. 포인트로 몇 가지를 집어서 말씀드리자면 스웨덴의 크리스탈로 유명한 바로 오레포스에서 만든 기어 노브입니다. 어떤 거실 정중앙에 굉장히 이쁜 장식품이 하나 있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두 번째는 바로 스피커 시스템을 들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바로 바워스 위킨스 시스템입니다. 우퍼와 1400W의 스피커가 무려 19개가 들어가 있는 시스템이고요. 저희 에디터들도 볼보 차량을 받으면 바로 블루투스부터 연결을 일단 합니다. 왜냐하면 오디오를 듣고 싶어서죠. 자, 이제 다음은 좀 디테일한 부분들인데요. 고급차라고 한다면 그럼 센터 터널 부분을 다 가린 부분을 포인트로 보는데요. 우드로 굉장히 정교하게 잘 가려져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볼보가 굉장히 잘하고 있는 장점이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무선 시스템이 정중앙에 위치해 있습니다. 누가 봐도 멋있는 바로 이 시트, 나파 가죽 시트를 보실 수가 있을 텐데요. 익스텐션 뿐만 아니라 마사지까지 여러 부분에서 다 지원을 하고 있고요. 좀 아쉬운 부분은 제가 볼보 차량들
탑승할 때마다 느끼지만 아무래도 거북목인, 뭐 저만 거북목은 아닐 텐데요. 네, 거북목인 오너들이 타기에는 이 헤드레스트 조절이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을 뺀 나머지는 전체적으로 굉장히 훌륭하다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보신 게 바로 볼보 S90을 선택하는 오너들이 큰 매력을 느끼는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부터 주행해 보시죠. 출발에 앞서서 먼저 시트 포지션부터 맞춰야 되겠죠. 현재 사이드미러가 광각으로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통 국산 오너들이 느끼기에는 비추는 가격이 좁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조절을 좀 잘 하고 이용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시트 포지션을 말씀드리는데 제가 지금 두 가지를 매뉴얼 해놨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2를 누르게 되면 최대한 아래쪽으로 내린 거거든요. 그래서 약간 스포티한 주행을 하기 위해서 등받이 각도 좀 세웠고, 근데 최대한 내렸을 때 생각보다 시트가 굉장히 아래쪽으로 많이 내려간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볼보는 시트 포지션이 굉장히 아래쪽까지도 잡힌다. 지금 이제 드라이빙을 위해서 1번 매뉴얼로 오게 되면 이렇게 자세를 취할 수 있게 됩니다. 엑셀에 발을 띄우고 이제 출발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볼보 S90 B6는 300마력입니다. B5가 250마력. 경쟁 모델로 한다면은 BMW의 530i가 250마력대니까 비슷하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300마력 같은 경우에는 540i를 봐야 되는데 3000cc니까 제외를 하게 된다면 경쟁 모델 250마력보다 더 높은 마력을 가지고 있다. 볼보는 전 차종 모두 다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되고요. 마일드 하이브리드라고 하면은 아직도 좀 어색하신 분들이 있으실 거예요. 하이브리드도 아니고 마일드 하이브리드는 뭐지? 48V 시스템이라는 것도 아마 다른 모델에서 들어보셨을 겁니다. 동력 모터는 없는 하이브리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연비를 절약해주고 그 다음에 배출가스를 줄여줍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인 거죠. 이종 저공해 차량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터널을 통과하는 비용 같은 것들을 줄일 수가 있게 되고요. 공용주차장 그리고 공항주차장의 주차비를 50% 감면받게 됩니다. 주행과 관련해서는 마일드 하이브리드가 가지는 장점들은 이렇게 정차를 했을 때 오토스탑, 여기까지는 다 되지 않냐고요? 예, 오토스탑 됐고요. 여기서 제가 엑셀에 발을 띄게 되면 시동이 걸리는데 굉장히 부드럽습니다. 굉장히, 진짜 내가 RPM을 보고서 걸리는지 안 걸리는지 볼 거야, 내가 느낄 거야 라고 느끼지 않는 이상 그 엔진이 다시 재시동되는 느낌을 느끼기가 힘들 정도로 굉장히 부드럽다라는 이런 장점이 있고요. 300마력 2000cc 엔진으로 300마력 내는 거 어려운 기술이죠. 하지만 기술력이 다 좋아지다 보니까 300마력을 내는 브랜드들이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S90 또한 300마력이라는 그런 강력한 파워 성능으로 이 큰 5m가 넘는 차량을 몰기에 충분하다라고 보실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많은 오너들은 B5와 B6 중에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사실 이 마력을 가지고서 선택은 하진 않으실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B5의 250마력도 충분하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좀 더 상위 트림, 난 1000만 원을 더 지불할 용의가 있다 라고 하시면은 B6 인스크립션을 선택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 볼보의 안전과 관련된 부분 다 동일하고요. 그 다음에 차량의 차체 크기 다 동일하기 때문에 250마력을 가지고 있는 B5를 선택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 선택이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늘 그 주행과 관련된 부분을 그렇게 크게 길게 하지는 않을 예정이에요. 뭐 간략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며칠간 몰아본 소감을 좀 전달을 해드리자면은 2000cc 엔진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 엔진 떨림이라든지 엔진 소음, 이 정도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좀 더 방음을 해서 좀 덜 들리기는 하나 그래도 엔진 음이라든지 또는 엔진 진동 같은 것들이 다 느껴지고요. 그리고 가속을 하거나 이럴 때도 2000cc 터보 엔진을 모는 그 느낌들 다 동일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차이점은 역시나 지금처럼 정차했을 때 또는 제시동이 걸렸을 때의 차이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300마력에 대해서 중점을 두셔서 만약에 이 차를 사신다면 실망하실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볼보는 부족하지 않은 또는 어느 순간에도 넉넉한 파워를 보여주기 위해서 300마력을 선보인 것 같아요. 왜냐면 요즘에는 진짜 흔하디 흔한 그 패들 시프트도 없습니다. 패들 시프트도 없어요. 고출력 차량들을 타시는 분들은 다른 브랜드
다른 브랜드 선택하시고요. 그게 아니라 추월을 하거나 칼치기를 할 생각이 전혀 없다, 우리 가족을 편안하게 또는 어느 순간에도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는 그분들을 위해서 준비되어 있는 파워트레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시선으로 봤을 때 이 300마력은 추월을 빨리 해야 됐을 때 정말 빠르게 할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주행 성능과 관련해서는 직진 주행 능력이 굉장히 우수하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다만 휠 베이스가 길면 단점이 되는 게 뭐냐면 바로 차선 변경을 하거나 이랬을 때 롤을 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이 롤링이 있는데 굉장히 억제가 많이 된 느낌이다. 그래서 어느 순간 어느 정도의 롤이 있은 이후에는 굉장히 차체를 안정적으로 잡아준다 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순간에도 이거는 좀 여기선 이런 거는 없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이렇게 회전을 했는데요, 회전 반경이 좀 더 크다라는 거, 그 다음에 주차를 할 때 좀 힘들다는 거, 이거 외에는 운전자가 운전을 하면서 느끼는 어떤 이 차체의 크기는 그냥 중형 세단, 5m가 아니라 4m 중반 좀 넘는 중형 세단을 몰고 있는 느낌과 같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보시는 그 중형 세단과 운전자가 느끼는 거 다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볼보도 차만 그냥 중간만 쭉 늘린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만큼 더 보강을 하고 세밀하게 더 연구를 해서 이 차를 선보였다, 플래그십답게,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부터 2열 시승기를 말씀드릴 텐데요, 2열에 앉으니 역시나 이 광활한 어떤 레그룸이 굉장히 포인트로 다가옵니다. 제가 일부러 조수석을 굉장히 앞으로 밀었거든요. 근데 사람이라는 게 욕심이 끝이 없어요. 서 있으면 앉고 싶고, 앉으면 눕고 싶고, 누우면 침대였으면 좋겠고, 눕고 싶은 건 이 시트가 좀 더 누웠었으면 더 좋았겠다, 이런 부분인 거고요. 발받침이나 뭐 이런 부분들, 이런 것들이 침대였으면 좋겠는 거죠. 뭔가 내 몸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는, 아쉽다, 약간 이런 부분. 근데 그런 부분들 절로 생각나는 그런 여유로운 공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2열에서 느껴지는 승차감 부분인데요, 아까 제가 운전하면서도 말씀드렸지만 그냥 중형 세단을 모는 거와 같은 승차감이다. 이 부분은 럭셔리 대형 세단을 운전하지 않고 있다라는 부분과 같거든요. 뭐 양탄자 위를 걷듯이 뭔가 푹신푹신한다든지, 뭐 에어 서스펜션이나 뭐 이런 부분들이 들어간 것처럼 막 요철이나 이런 부분들을 다 감안해가지고 어느 순간에는 단단하게, 또 어느 순간에는 굉장히 한없이 부드럽게, 막 이런 기능들을 가지고 있는 시스템은 아닙니다. 그냥 기본적인 댐퍼의 어떤 강도를 가지고 있는 승차감을 보여줘요. 그냥 평범한 중형 세단의 승차감과 같아요. 근데 휠베이스가 길어지다 보니까 물리적인 특성에 따라서 자연스럽게 일반적인 주행 세단보다는 더 좋은 승차감을 보여준다, 이렇게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기본적으로 볼보는 컴포트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노면의 어떤 질감이라든지 어떤 요철을 지날 때 충격, 이런 부분들이 운전자나 동승자 또는 이 2열의 탑승자에게도 모두 다 전달되는 정도의 하드함은 또 가지고 있거든요. 2열의 승차감과 정숙성은 경쟁 모델 대비 굉장히 훌륭하다. 매력이 넓은 거 말고 또 뭐 없어요? 또 뭐 없나요? 이렇게 하면 바월스 앤 윌킨스 BMW 오디오 시스템이죠. 음악 좀 틀어주실래요? 컬투쇼 말고 음악을 좀 틀어주세요. 음악을. 잠깐밖에 못 들으셨죠, 여러분들은? 저는 이 시원한 바람에 편한 좌석에, 상석에 앉아서 흐트러진 자세로 이 좋은 음질을 듣는다는 거 정말 행복한 일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까 전에 시트 얘기할 때처럼 또 여기서 또 아쉬운 부분들이 있어요. 볼륨이라도 좀 조절할 수 있게끔, 이게 뭔가 하나 여기 인포테인먼트 시스템이나 아니면 리모컨이라도 하나 있었으면 참 하는 이런 부분. 하지만 음질만큼은 정말 너무 훌륭해요. 자, 이건 번외일 수도 있으나 아이를 임신했거나 또는 이제 아이가 생길 예정이거나 아니면 갓난아기를 가지고 계신 분들이 있잖아요. 뒷좌석이 이렇게 레그룸이 긴 차량도 선택하면 진짜 좋습니다. 뒤쪽에 카시트 설치하고, 아기 때는 신생할 때는 상관없어요. 조금만 크면 발로 그냥 막 운전석을 진짜 사정없이 치거든요. 얘는 안 닿을 것 같아.
S90을 선택하시면 적어도 운전 중에 아이가 발로 차가지고 너무 피곤하다 이런 생각은 안 가지실 것 같다는 거죠. 자, 방지턱을 한번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지턱은 보통 우리가 넘듯이 진짜 천천히 브레이크 한번 밟고 천천히 넘었는데 역시나 편안하게 잘 넘었지만 약간 하드하네 약간 이런 느낌이고요. 두 번째 방지턱은 그리고 세 번째 방지턱은 아예 인지를 못하고서 넘었듯이 화면으로도 보였을 거라 생각합니다. 확실히 운전자에게 전달되는 충격이 좀 적었다. 그리고 컴포트에서 약간 하드한 승차감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에 비해서 방지턱을 넘었을 때 굉장히 편안하게 잘 넘어가더라. 이렇게 정리를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볼보의 플래그십 세단인 S90 B6 인스크립션 모델을 리뷰해 봤습니다. 굉장히 장점이 많은 차량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장점을 역시 저만 느낀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볼보가 요즘 판매량이 굉장히 높은 거 아시죠? 그 많은 판매량 높은 차량 중에 XC60이 1등, 그리고 근소한 차이로 2등을 한 모델이 바로 S90입니다. 여러분도 다시 한번 중형 세단 중에 어떤 차량을 선택해야 되는지 고르고 계시다면 꼭 볼보 S90도 시승해 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지금까지 신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저희 다음 영상도 기대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